안녕하세요. 진행자 하솜입니다. 네,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법률요정 건의 해가지고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이로 막 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즌2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을 그 이후에도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왜 저희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많이 수집을 해달라고 변호사님께서 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OX로 한번 대답을 해줄 수 있나요? 일단 답은 O. 네, 이혼 사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이죠. 특히 영상 촬영과 관련돼서 다뤄지는 주제가 부정한 행위 했을 때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 경우에 이제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카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그 현장을 직접 잡는 것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겠죠. 이때 그 배우자하고 제3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네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불법 촬영 아니냐 이렇게 되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거는 됩니다. 증거는 되는데 다만 최근에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한 것 이것이 이제 본인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판례들도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도 나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네. 물론 이제 권리를 침해한 것과 이 법적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도 법원에서 이혼 소송에서 증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혼 소송에 한해서 말씀을 주신 거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은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술 마신 후 차에 시동을 걸고 잠이 들으셨대요. 잠이 들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나요? 여쭤봐 주셨어요. 답은 X. X. 네. 자, 일단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춥고 더울 때 이제 보통 술 마신 분들이 이제 차에서 에어컨을 틀고 잠을 자거나 히터를 틀고 잠을 자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동을 켠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잠만 잤다. 그러면은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운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운전은 일단 엑셀을 밟아서 그렇죠. 어쨌든 나아가야 되는 게 이제 운전이군요. 최소한 차에 이제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을 때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킹인지 이게 드라이브인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실제 사건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드라이브로 놓고 브레이크 밟고 자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네. 파킹으로 놓고 자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운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내가 차량을 운전해서 상대방과 충격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차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차량을 충격했다. 그러면 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운전으로 차량을 사고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과실이 이제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주무시는 거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간혹 네. 그 냉방병과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 있으니까 아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내 아이가 학원 쉬는 시간 중에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중에 다칠 경우 학원에서도 책임 소재가 있나요? 물어봐 주셨습니다. 학부모님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건 일단 둘 다 될 수 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세모라고 하죠, 세모. 자, 어떤 경우에 학원에서 학원 운영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가 하면 네. 자, 일단 감독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학원 운영자를 감독자라고 하죠. 관리 감독자가 이제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학원에서는 이제 보통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서로 싸웠다거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집기에 뭐 파손되어 있어서 거기에 아이가 손을 다쳤다거나 네.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방금 말씀드린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상태를 갖추고 있는데 만약에 그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정도의 어떤 안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쉬는 시간에 아이가 뭐 거기에 손을 넣어서 다쳤다거나 베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학원 운영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의 소홀로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관리 감독은 통상 내 그 학원 운영자가 예견할 수 있는 정도에서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아이가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뭐 학원 창이 있으면 창 밖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외벽을 옮겨 다니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 이런 거는 보통 학원 운영자라 하더라도 예견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뭐 쉬는 시간에 아이가 밖으로 나갈 것까지 예상해가지고 뭐 창문을 아예 꽁꽁 뭐 이렇게 철창으로 막아놓는다거나 이럴 것까지는 주의무를 부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고가 나면 학원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만 그걸 벗어나게 되면 쉬는 시간에 사고가 나더라도 학원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도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률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유튜브 댓글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박병건 변호사 치시면 무료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많이 뭐 법률 상담, 생활 법률이 아니더라도 많이 질문해 주시면 또 변호사님께서 친절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